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만 3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고집이 센 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어버려요. 울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르고 한 번씩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바닥에 이마를 찢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가사에서 본 대로 아이가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온몸을 꼭 끌어안고 기다려도 보고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유독 심한 날은 짐승 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내요.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든 아이를 보면 짠하고 이게 맞는 건가 걱정도 되고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장아장 걸을 때만 해도 엄마가 뭐 하자고 하면 네 하고 말을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는 시기가 이맘때입니다. 아이가 만 3세쯤 되면 자아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 태도, 느낌을 포함한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 개념이 말이죠.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고 주변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등 스스로 자신의 정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기 혹은 어른, 여자 또는 남자, 키가 크다 또는 작다를 분류하고 자신의 나이나 성별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기에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커지며 아이의 언어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혼자 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싫어, 내가 할 거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토라지거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화에 못 이겨 분노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동안 순하던 아이의 다른 모습에 놀랄 수 있지만 이것은 발달 과정상 아이의 자아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목욕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잠자리에 드는 등 일상에서 고집센 아이를 다루는 것은 내 아이여도 부모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 부모는 대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아이의 투정에 못 이기는 척 원하는 것을 들어줘서 빨리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려 하든지 아니면 고집 부리는 아이를 혼을 냅니다. 하지만 부모가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아이의 고집과 투정에 굴복하면 의도치 않게 아이의 행동을 부추기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 이렇게 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구나 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길을 꺾으려 강하게 훈육하면 힘겨루기만 하다 서로 감정만 상하기 쉽습니다. 아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 3살 아이와 청소년은 자율성이라는 매우 유사한 발달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다 유아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먹고, 걷고, 움직이고, 의사소통하는 등 여러 능력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고 어떤 색의 옷을 입을지부터 음식의 선호도까지 결정하는 한 인격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자율성이 강한 아이가 모두 고집불통은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의지가 강한 아이는 대부분 독립심이 강합니다. 아이의 성격이 자신감과 단호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고하고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가 특정 행동이나 물건에 집중하면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찰이 일어나기 쉽지요. 고집센 아이로 자라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자신이 고집을 피우며 때를 쓰는데 부모가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사탕을 사달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울며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너무 창피해 얼른 이번만 사주는 거야. 자, 여기 빨리 그만 울어 하고 아이에게 사탕을 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이는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고집을 부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전에 사용했던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할 때 아이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TV 옆에서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통제를 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TV가 상할까봐, 아이가 다칠까봐 등 공놀이를 금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요. 아이는 뜻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기 쉽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소리를 지르고 벌을 주는 것이 아이의 고집을 꺾고 행동을 멈추는 쉬운 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의 고집이 주체할 수 없는 화나 분노로 번지지 않도록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으로 비롯된 상황은 잘 받아들이고 화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선택을 아이의 결정에 맡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2개의 선택지를 제시해 주세요. 아이가 사소한 상황에서 고집을 부릴 때는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대신 부모가 먼저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입고 가야 하는데 아이가 드레스를 입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아이에게 빨간 셔츠를 입고 싶어, 파란 셔츠를 입고 싶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 방법은 아이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부모는 제한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때론 선택권을 주어도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며 떼를 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빨간 셔츠 아니면 파란 셔츠라고 하며 아이가 고를 때까지 2가지 선택지를 전합니다. 아이에게 선생님이 오늘은 모두 티셔츠를 입고 오라고 하셨어 하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2가지 긍정의 선택권을 제시해 주세요. 너 뭐뭐 안 하면 뭐뭐 없어나 셔츠 입을래 아니면 과자 뺐을까 같은 긍정과 부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아이에게 진정한 2개의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2번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만 2살에서 3살 사이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집에서 공을 던지게 허락했다가 다음 날에는 공을 던지지 못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려면 얼마나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하는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이에게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가르치면 이 또래 아이들은 5번 정도 주의를 들은 후에 인지한다고 합니다. 한두 번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집에 손님이 와서 기분이 내킬 때마다 허용 범위가 달라지면 아이는 일관성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갈 때마다 아이는 과자를 하나 집어들고 그 자리에서 봉지를 뜯으려 합니다. 엄마는 계산을 마칠 때까지 열지 못하게 하느라 힘들고 아이는 징징거리며 당장 열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과자 봉지를 열지 못하게 해서 화가 났구나.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계산이 끝나야 네가 먹을 수 있어 라고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이의 충동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먼저 만져주고 기다리게 하면 아이의 분노를 줄이고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아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처음 셈을 배울 때 반복해서 결과를 보고 익히는 것처럼 부모가 아이의 반응과 결과에 일관적일 때 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는 아이에게 허용되는 선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역류하는 언어보다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번 마트에서 과자 때문에 고집을 피운다면 마트 가기 전에 과자 봉지가 열린 그림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계산하기 전에는 과자를 뜯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부모가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안전함도 느낍니다. 그러면 고집을 부리는 행동이 줄어들 것입니다. 3번째, 아이의 고집스러운 반응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이는 고집을 피우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같이 화를 낸다면 아이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더 요동치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떼를 쓰는 무의식적 반응에서 의식적인 반응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화나는 걸 참고 있는데 아이가 고집부리며 무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어느 순간 욱하여 감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아이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화가 나서 자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안전을 위해 다치지 않게 주위 물건들을 다 치워주시고 기다리세요. 아이가 흥분 상태인 경우에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훈육을 해도 아이 뇌의 편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릴게 하며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화를 멈추고 다가오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훈육을 하면 됩니다.